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은 태평동 2구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평동 2구역은 태평동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인데요. 철도 옆이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이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대단지의 아파트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관심이 좀 덜한 것도 사실인데, 지금 창립총회를 1월 달에 마치고 현재 인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뭐 큰 하자가 없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올 것 같은데, 태평동 2구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추진위 구성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도 2008년. 그러다가 한동안 사업이 안 되고 있었어요. 반대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고 뭐 사업성도 그렇고, 그러다 추진위가 변경되면서 활발하게 추진됐는데 2020년 3월 달에 정비구역 일몰 기한 연장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기한 연장이 됐던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가양동 5구역이라든가 옥계 2구역, 성남동 3구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지금 사업 잘 되고 있죠. 성남동 3구역도 뭐 27일 날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 나머지 옥계 2구역이라든가 가양동 5구역은 뭐 조합 설립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까지 맞춰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렇고, 그러다 이제 여기도 2년 동안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2년간 일몰제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 달에 총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총회가 있었는데 이 총회가 과정상의 하자로 인해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추진위원장이 갈리면서 감사가 직무 대리로 있었는데, 직무 대리가 소집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는 무효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 6월 달에 했던 창립 총회는 무효가 됐고, 올해 1월 달에 다시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갖고 창립 총회를 마쳤습니다. 38,000제곱미터로 약 760여 세대를 지어집니다. 조합원은 210여 명이고요. 시공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후 바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건설 예정 세대수 중 평형이라든가 이런 정보를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다 보니까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태평동 2구역 위치 보시면요, 대전 이제 호남선 철도였지만 이제 대전 3호선으로 불려도 되는 대전광역철도 3호선 인근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철길 옆에 있고요. 위치는 태평동 3구역이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정밀안전진단 통과한 태평동 3구역이 옆에 있고, 그리고 가까운 태평 5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가장 큰 장점은 3호선역, 1호선역, 2호선역, 대전의 1, 2, 3호선역을 도보로 아주 뭐 가깝지는 않지만은 도보로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에 태평동 2구역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이 철도의 도심 통과 구간을 지하화한다는 연구 용역비가 작년에 15억이 배정이 됐죠. 그렇다면 만약에 지하화로 간다고 한다면 이 철길로 인한 마이너스 요인들이 제거되고 통행이 굉장히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장점이 생기다 보니까 태평동 2구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인 뉴스고요. 태평동 2구역의 학교는 원평초등학교입니다. 배정은 원평초등학교로 받고, 그리고 중학교는 뭐 태평중학교, 대성중학교, 충남여중, 호스턴여중, 그리고 한밭중, 동구까지 가야 됩니다. 뭐 한밭중, 중앙중, 뭐 이렇게 삼성중, 부분중 이렇게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재가 교통 여건이 좋아진다는 호재, 지하화한다면 지금까지 태평동 2구역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여기도 아마도 이 도로로 인해서 뭐 1블록, 2블록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나눠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태평동 2구역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태평동 2구역
인근에 뭐 코스트코라든가 아니면 뭐 세이비카점, 홈플러스가 그렇게 멀지 않게 위치하다 보니까 쇼핑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뭐 서대전역을 이용하면 뭐 둔산까지 가는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교통은 굉장히 좋은데 블록이 나눠진다는 점, 이런 점은 좀 마이너스인 것 같고요. 그래도 옆에 태평 3구역도 굉장히 오래된 곳인데 재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니까 두 구역 같이 아파트가 올라간다면 인근 지역이 대부분 이제 굉장히 좀 나아지는 편이죠. 이쪽 구역만 빼고는 뭐 굉장히 좀 나아지는 편이다 보니까 주거 입지 상승은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 보시면요, 태평동에서는 가장 신축 아파트가 쌍용 예가입니다. 다른 대전 타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올랐는데도 저렴한데요. 태평동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가 없다는 거죠. 태평동 2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1호선, 2호선, 3호선 역 인근이다 보니까 좀 있는데 쌍용예가라든가 뭐 태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 좀 호재가 없었고 역까지의 거리가 좀 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상승에 좀 한계를 보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태평동의 가장 큰 단점, 고등학교가 없다는 단점인데 태평동 5구역 내에 신설 예정이었던 고등학교도 현재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태평동이 이제 고등학교가 들어올 가능성은 빵프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구가 확 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평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태평동 2구역의 위치고요. 태평동 3구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평초등학교를 보시면 중학교는 태평중학교, 대성중, 중앙중, 충남여중, 호스턴 여중, 그리고 보문중, 한밭중까지 연결되고요. 굉장히 중학교 학교군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동구까지 가야 되는 학교군이다 보니까 자기네 가장 가까운 태평중 같은 경우, 호스턴 여중 같은 경우가 좀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는 중학교일 것 같고요. 태평중학교하고 대성중학교를 선호할 것 같은 이유는 특목고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모이는 학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 또한 이 두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특목고 진학률을 보시면요, 충남여중 같은 경우는 과학고를 한 명도 못 보냈습니다. 근데 외고 국제고를 11명이나 보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를 보냈고요. 태평중은 과학고를 3명, 외고 국제고를 3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사고도 상당히 많이 보냈으니까 인근 중학교 중에는 과학고 진학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태평중학교는 남녀공학인데 그 외의 중학교는 남중, 여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성중은 같은 재단의 대성고가 자립형 사립고기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로 가는 인원이 좀 많고요. 그래도 과학고를 1명, 외고 국제고를 2명을 보냈습니다. 한밭중이 과학고를 1명을, 나머지 중학교들은 조금 낮습니다. 오늘 들렸다 온 태평 2구역 추진이 사무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이 잠겨 있었고요. 태평동 2구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면 그래도 대전 시내 재개발 구역 중에 한 대여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좀 낙후되어 있는 곳이고요. 지금 플랜카드 보시겠지만은 코롱 하늘채가 이렇게 플랜카드를 되게 많이 붙여놨습니다. 아마 코롱 하늘채에서 좀 눈독을 들였던 것 같은데요. 예전에 보면은 하나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도 이렇게 플랜카드를 붙여놨었는데 요번에 갔을 때는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 두 회사는 발을 뺀 듯한 느낌을 보입니다. 구역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 코롱 글로벌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보시면 굉장히 좁은 골목들로 낙후되고 좁고 주차할 여건도 굉장히 안 좋고 이런 구역이다 보니까 빠른 재개발,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마쳤다 보니까 그동안에 조합 설립 총례를 마쳤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거, 토지 등 소유자들의 반대, 그리고 조합 내부의 갈등, 이런 것들 다 싹 마무리하고 재개발 성공을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전 중구 태평동에 위치한 태평동 2구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